자, 그 다음 이제 면적이죠. 면적에서는 1순위가 면적의 결정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면적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면적의 결정 방법.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이걸 이제 1순위를 잡아야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면적에서는 면적을 정하려면 축척 알아야 되죠. 축척, 이거 물어보는 것도 자주 물어보죠. 출제는 요즘. 왜 자주 물어볼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 문제 맞춰라고 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 우리 지적도면의 축척 자체가 총 7가지거든요. 근데 지적도는 그 7가지 축척을 다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500, 600, 1000,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되죠. 1200, 2400, 3000, 6000. 문제 낼 때 2000분의 1 이거 자주 내죠. 꼭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조심해 주시라고요. 근데 임야도는 3000과 6000 두 가지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면적의 등록은 어디에 등록한다? 예, 대장에만 면적을 등록한다라는 거. 그래서 면적은 어디에? 면적대장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자, 그 다음 면적은 도면상에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원칙. 그럼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 기법에 의해서 면적을 측정하고, 다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서는 훨씬 더 좌표가 정밀하니까 좌표에 의해서 면적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좌표로 계산된 면적,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은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하고,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좌표 면적 계산법이다라는 거. 그럼 이런 지문은 이렇게 내면 참 좋아요. 좌표로서 면적을 계산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 기법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라는 거. 그런 거 좀 조심해 두시면 됩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면적을 측정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요, 이거예요. 자, 도면에 경계선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리면 면적을 측정해야 돼요. 그럼 도면에 경계선을 안 그리면요,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도면에 경계선을 그리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느낌을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의 볼게요. 자, 면적은 어디에 등록을 한다고요? 대장에. 그때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거, 뭐 기초적인 거지만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수 처리 방법이 있죠. 이제 요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단수 처리 방법 이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자, 그 손, 그죠? 손. 그럼 손이 중요하다, 그죠? 그럼 이 손이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어디까지 구할 건지 손을 딱 가리다라고 했죠. 이렇게 가려라. 그러면 가리려면 분모 천 단위 축척일 때는 어디에 뒤에서 가려야 돼요? 자연수 뒤에서부터 가려야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거나 500분의 1, 600분의 1인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뒤에서 가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려놓으면 정답 2개가 결정된다 했죠. 그럼 2개를 가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단수를 하는데, 단수로 올릴지 버릴지를 판단할 때는 기준값이 얼마? 0.051 대, 여기서는 0.51 대를 기준으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라면 올리고 0이나 짝수라면 버린다. 똑같죠, 그죠? 그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실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이다. 500, 600분의 1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이다. 했을 때 면적이 만약에 425.4501 제곱미터가 산출되었다. 그럼 실제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축척이라면 어디까지 구해야 돼요? 그렇죠. 소수점 첫째 자리. 자, 그러면 이제 손으로 가리자. 이렇게. 손으로 가렸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면 이제 면적은 정답은 2개 중에 하나죠. 425.4 아니면 425.5 두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지선상에서 3개는 걸러지죠. 그러면 점 4로 할 거냐, 점 5로 할 거냐의 문제만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여기에서 이 단수를 적으라 했잖아요. 제가 0.0501이 된다고, 그죠? 처리해야 될 숫자가, 그죠? 그러면 기준값이 얼마예요? 0.051대 이렇게 적어 놓고 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0.051대입니까? 아니죠. 0.05를 초과했죠. 얼마만큼?
0.0001만큼 초과했잖아요. 초과했으니까 이 값은 뭐 해라? 올린다. 그럼 올리면 최종적으로 425.5 해서 답 체크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여기 한번 해볼까요? 축척이 만약에 1200분의 1인 축척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92.451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축척이 1200분의 1이니까 자연수까지 구하면 되죠. 그럼 어디에서 손을 가려요? 여기서 가려야 되잖아. 그러면 가리면 정답은 192 아니면 193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럼 5개에서 3개 걸러내고 그러면 192냐 3이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선택할 때 똑같이 이 처리해야 될 숫자를 적어보면 0.451이잖아요. 그럼 기준값은 얼마? 0.51대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죠? 그러면 0.451은 0.51대를 봤을 때는 0.5보다 미만 값이다. 그죠? 그럼 버린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92제곱미터 정답 체크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그게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만 최소 등록 단위의 개념도 꼭 아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0.01제곱미터가 산출되었다. 여기도 0.01제곱미터가 산출되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다. 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얼마냐? 하면 역시 여기서 손 가리면 되죠. 그럼 0.0이 나오죠. 면적이 산출되었는데 0.0 등록할 수는 없죠. 그럼 그때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0.1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이 경우요. 축척의 6천분의 1이래요. 그럼 어디까지? 자연수. 0이죠. 면적이 산출되는데 0 등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그럼 그때는 최소한의 값 얼마? 1제곱미터.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손으로 가렸을 때 0이면 다 일자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손 가렸잖아요. 여기 일자 집어넣으면 0.1. 여기 손 가렸잖아요.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최소 등록 단위의 개념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손만 가리면 바로 정답이 결정되어 버린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면적 마무리했고요. 자, 그 다음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은 반드시 출제되죠. 반드시. 자, 이것은 문제를 풀 때 뭐뭐에만 이거 자꾸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등록 사항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에만 판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지적 공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OX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자, 출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지문 5개에서 6개 이상을 판단하라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기출문제는. 그래서 통상 5개에서 6개 정도만 판단하면 되니 서둘지 말고 우리가 문제 풀 때 하나씩 에만 했잖아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도 소리 내어가지고 하면서 같이 자꾸 입에서 놀아야 돼요, 이게. 자, 소재 집어는 전부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자, 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생각이 안 나면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부호로 표기해서 등록할 수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문자 그대로 쓰는 거니까 대장에 문자 형식으로 기록하는 장부죠. 그러니까 대장에는 문자로 기록한다. 정식 명칭으로. 도면에는 그림으로 한다. 부호로 표기한다 해서 도면. 그래서 지목은 정식 명칭으로 표기해서 등록할 때는 대장에, 부호로 표기해서 등록을 시킬 때는 도면에. 최종적으로 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그런데 지목 암기할 때 제가 여기 앞에 뭘 붙여라 했다? 축자를 붙이라고 했죠. 축척과 지목은 등록되는 장소가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암기합시다. 축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축지목은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자,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 그러니까 도면에만. 좌표는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면적은 면적 대장에만. 축척은 지목과 등록되는 장소가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8번.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 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등기용 등록번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가 바뀐 원인, 소유자가 바뀌게 된 날.
이 5가지는 세트 지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 암기할 때 우리 어떻게 암기하자? 그렇죠. 떠올릴게.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고 뭐로 기록한다? 문자.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그게 뭐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주민부, 대지권등록부에만 줄여서 토임공대에만 이렇게.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그럼 토임공대에만 이 내용이 등록이 될 건데 이 내용은 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죠. 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시키는데 주의해야 될 거. 소유자가 변동된 날은 등기 접수일자라는 거. 등기 원인 일자가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하면 틀려요. 등기 원인 일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잖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한이 등기를 완료하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접수일자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 자, 소유자별 지분 나오면 무슨 소유다? 공동소유. 그러면 공동소유의 포스가 느껴지는 거 몇 개? 2개. 공유전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만 줄여서 공대에만 이렇게.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자,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 빼라? 도면 빼고 나머지에 등록이 다 된다. 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된다. 다만 도면 번호인데 도면을 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빼고 공대 빼고 나머지에 등록이 다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13번. 자, 토토계기. 자, 토토계기는 어디에만 사는 계기라고? 그렇죠. 대장에만 산다. 그죠? 토토계기는. 그럼 토토계기가 뭐야? 하면 선생님 토토계기가 토토계기죠.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죠? 그럼 토토계기는 대장에만 사는 계기라는 걸 아는데 토토계기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하자. 어떻게? 토지 등급, 토지 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 기준 수확량 등급. 그래서 토지 등급, 토지 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 기준 수확량의 등급 이렇게. 자, 그다음. 자, 삼구, 삼각점, 점, 구조물, 물 이렇게 암기하랬다. 그죠? 자, 도가 뭐예요? 삼구, 삼각점, 점, 구조물, 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어디에만? 그쵸? 지적 도면에만. 그래서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이렇게 정리. 15번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15번. 15번은 이게 키워드죠. 어디에 등록되는 사항이라는 거다. 지적도에만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지적도. 도면에만 하면 안 돼요. 지적도에만. 근데 그 지적도는 지적도인데 뭐가 비치되는 지역? 그렇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등록되는 사항들. 그죠? 그게 뭐다?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다. 그 다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 3가지는 굉장히 출제인이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이거는 어디에 등록되는 거라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아니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의 어디? 지적도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 이거 나오면 뭐 생겨라고 했지? 우리가 고려아파트 101동 1층 101호 이거 암기를 했잖아. 고려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층 101호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렇게. 그럼 아파트와 관련되는 거는 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고유 등록사항 2개 세트로 부호와 부호도까지 하면 등록사항 다 암기 끝난 거야. 그럼 이렇게 암기 끝났잖아. 그지? 그럼 이거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출제인이 내는 게 뭐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 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그거 하고 또 하나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상. 이거 세트로 나오잖아. 그럼 우리 이거 하나만 이제 암기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뒤에 나오겠지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의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지의 가격, 그죠? 그럼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에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요거 암기했고, 이제 요거 암기만 마무리하면 등록사항은 다 끝나. 그럼 등록사항은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암기했던 것들 정확하게 천천히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거 암기할 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책받침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가려가지고 하나씩 착착 내려가면서 토토계기가 딱 보여. 그 밑에 열지 말고 토토계기는 토지 등급, 토지 동사유, 개별 공시 지가 및 기준일, 기준상 등급 해서 맞으면 탁 넘기고 이렇게. 경계점 좌표등부가 비치되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딱 이거 가리고 그 책받침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가려서 확인되면 내리고 확인되면 내리고 확인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정리하시라고. 자, 됐습니다. 지적 공부의 보관 및 열람, 이것은 진짜 반드시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출제나 2년, 3년 거치로 해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적 공부와 정보 처리 시스템화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구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죠? 자, 볼게요. 자,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 지적 소고의 연구 보존하고 원칙은 반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천재지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원래 반출 안 되는데. 열람등본은 지적소관청에서 비치 보존하니까 지적소관청에게 열람등본 발급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정보처리 시스템은 조심해야 된다 했잖아요. 정보처리 시스템화되어 있는 지적공부는 비치 보관권자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근데 발급 열람을 신청을 할 때는 여기에 시도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특이하다고요. 대신 누가 들어와 있다? 읍면동장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대가 있는데 특별자치시장까지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비교할 때 여기는 시도지사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시도지사가 없고 대신 누가 들어와 있다? 읍면동장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적공부는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비치 보관하는데 발급 열람도 지적소관청이잖아요. 그럼 이거 낼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국장 세 가지 들어가는 거 암기하라고 했다, 그죠? 여기에 단답형으로 문제 내면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렵다고요. 국장 이래서. 자, 키워드 잡아볼게요. 여기 있죠? 지적 공부를 복잡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누가? 국장이. 자, 지적 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누가? 국장이. 그 다음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이 의외로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요. 그래서 지적 공부를 복잡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권자. 누구? 국장.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 설치 운영권자. 누구? 국장.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자. 누구다? 국장.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 지적 소관청이 들어가도 굉장히 지문이 자연스럽다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의외로 쉬운 듯 하지만 여러분이 곤란함을 많이 느끼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핵심 요약 7번 지적 전산 자료. 지적 전산 자료는 작년에 문제를 한 문제 냈다가 된통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지적 전산 자료 작년에 왜 호되게 당했냐면 과거 우리 개정되기 전에는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고 신청을 해야 됐거든요. 이 순서였는데 승인 절차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삭제되었거든요. 이 삭제된 지가 7년이 넘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 승인을 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 가지고 전부 다 공시법에서 유일하게 전부 다 정답 처리해 줬죠. 네. 그래서 작년에 합격생이 막 늘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 문제 차이로 해가지고 굉장히 합격생이 늘어났다는 의미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그만큼 많았었다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 전산 자료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한 지문 나온다. 한 지문. 어떤 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지적 공부에 관한 전산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뭘 받아라? 심사. 근데 심사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럼 그 범위 암기할 때 그나물의 그 밥 이래 암기했잖아. 우리 그나물의 그 밥들 얘네들 장. 그죠? 자, 그다음 내 거 내가 토지 소유자가 그럼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인 또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죠? 이게 뭐다? 내 거 내가 그 다음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렇게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전산화시켜둔 지적 전산 자료에 관한 이용 활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고 나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심사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가 가끔씩 한 지문씩 나온다고요. 그 애들이 누구다? 내 거 내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신청을 할 거잖아요. 승인 절차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시군구 다니는 지적소관청, 시도 다니는 지적소관청, 전국 단위도 지적소관청. 그럼 지적소관청은 다 들어간다, 그죠? 근데 단위 지역이 넓어질 때마다 추가되는 애들이 들어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시군구 다니는 지적소관청, 시도 다니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전국 다니는 국장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전국 단위만큼은 수입 인지가 들어간다는 거. 왜? 국장인 경우에는 국세로 납부해야 되니까 수입 인지, 나머지는 증지, 지방세의 개념. 뭐 이 정도까지는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적 전산 자료는 나올 가능성 제로다. 작년에 호되게 한번 당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부동산 종합 공부도 등록사항만큼은 좀 알고 가야 되죠. 근데 꼰자도 알고 가야 되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 암기할 때는 우리 어떻게 암기한다? 이렇게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면 꼰자는 다 지적 소관청이에요. 단, 발급 및 연락 시에는 지적 소관청이나 누가 들어온다? 동의 장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볼래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 그죠?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면 꼰자는 다 누구로 가라?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 지문 조심해야 되죠? 1월이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별도로 복자에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때 지적 공부를 별도로 복자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였다? 네, 국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1월은 누구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죠. 부동산 종합 공부를 별도로 복자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권자는 누구다?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면 다 누구? 지적소관청.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 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사항. 자, 등록사항 볼게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유형 및 규제. 이거 토지라는 거 건물 아니에요. 토지라는 거. 그냥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기법 48조에 따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들. 그래서 1, 2, 3, 4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관해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사후간에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한다.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상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지적소관청.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 있어서는 제가 언급해드린 금방 이거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금방 제가 전부 다 지적소관청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설문에서 발급이나 열람시 나오면 이때는 누가 들어온다라는 거, 읍면 동장이 추가된다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고 등록사항까지 암기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등록사항과 관련해서 이제 다 마무리했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이 세 가지 등록사항은 반드시 가져간다. 반드시. 근데 이 세 가지가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2문제까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등록사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등록사항은.
됐습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 지적 공부의 복구가 나오잖아요. 복구가 나오면 복구 자료예요. 1순위 복구 자료. 이거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에 훼손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해야 한다. 이때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 복구해야 한다. 이라면 틀린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등기부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 딱 두 가지. 이거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이것만 딱 이렇게. 자, 근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지적 공부에 관한 복구 자료 중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느냐?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단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 두 가지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 그 다음에 법원 확정 판결 이렇게. 그럼 두 개 체크되었죠. 4번과 몇 번? 7번 체크되었잖아. 그럼 두 개는 확인되었고 나머지 5가지죠. 5가지 중에 3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지적 공부. 그 다음 여기에 지적 공부. 그 다음 복제된 지적 공부할 때 지적 공부. 아,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지적 공부란 단어가 몇 번 들어간다? 3번. 들어가면서 지적 공부의 등본,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제된 지적 공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된다고요. 그럼 암기하시면 해볼까?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 몇 개? 2개. 등기부하고 판결. 토지 표시하는 복구 자료 활용될 수 있어? 있어. 그리고 지적 공부 들어간 글자 몇 개? 3개. 지적 공부 등본. 그 다음에 복제된 지적 공부.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나머지 2가지 남잖아. 그러니까 2가지만 조심해서 암기하시면 돼. 그게 뭐다? 측량 결과도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얘네들 2가지만 암기하시면 5가지에서 추가 2가지에서 7가지 정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안 되는 거. 토지동 정리결의서는 되는데 소유자 정리결의서는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그죠? 조심.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안 되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안 되죠. 모의고사 같은 데 자주 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면 5번 지문, 이 5번 지문.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금방 읽었던 부동산 종합 공부 또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렇게.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 또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는 왜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느냐? 그건 앞서서 여기 한번 보시라고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항은 지적 공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표시가 부동산 종합 공부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즉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종합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그럼 계속 가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절차인데요. 복구 절차는 뭐 크게 비중 있게 안 다루셔도 돼요. 일단 복구 자료의 조사부터 하겠다, 그죠? 자료 작성, 복구 자료 조사서와 복구 자료도를 작성하고 기존 면적과 복구 자료에서 산출한 면적이 호용 오차 범위를 뭐 하거나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가 없다면 뭘 해라? 복구 측량을 한다. 그러면 복구 측량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다.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복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복구 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은요, 한 번 정도 좀 기억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형 복구 절차와 관련해서 나온다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이 표현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직권으로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요. 즉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조정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게시 및 이의신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해라. 15일 이상. 게시기간 내. 자, 게시기간 내 이의신청하라는 거. 그 다음에 복구.
그 다음에 이제 이 제기가 없으면 지적공부를 복구하면 되는데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적 변경 시행지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왜? 축적 변경 시행지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에 편입이 되어버리면 어차피 지적공부를 다시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핵심 요약 10번 가볼게요. 토지이동 신청. 자,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자, 지적 공부에. 자, 면적.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면적. 면적은 선생님이 면적 계산 방법만 조심하면 된다. 면적 계산 방법은 손.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문제 풀 때 면적은 대장에만 등록되는데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법, 좌표에서 할 때는 좌표면적 계산법. 아,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지적 공부에 비치 보관할 때는 정보 처리 시스템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비치 보관권자와 관리권자와 발급 열람 청구의 상대방이 다르니까. 아, 그거 조심. 아, 그렇지. 그리고 국장 세 가지 들어가는 게 있었어. 지적 공부가 멸실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를 복자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권자 국장,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 국장,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장, 이 정도 느낌. 딱 느낌, 딱 클리어. 끝내. 그럼 지적 전산 자료는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없잖아. 이런 느낌. 그냥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사항. 그죠? 그럼 권자 들어가면 다 지적 소관청. 그런데 발급 열람할 때는 읍면동장 들어간다. 이 정도의 느낌. 그죠? 이제 복구잖아. 그럼 복구 자료 7가지가 있어. 이렇게. 등기부하고 판결 2개 기본 세팅. 지적 공부 들어간 거 몇 개? 3개. 나머지 2개가 잘 안 떠올라. 그게 측량 결과도와 토지동 정리 결의서 그렇게 딱 클리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딱딱 잡아 들어가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복구 절차 딱 볼 때, 아, 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그때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내 동의를 얻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 딱 클리어 이렇게. 그래서 매 순간 딱 끝날 때마다 한번 탁탁탁탁탁탁탁 체계를 잡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물론 체계 잡아도 또 까먹죠. 까먹어도 어떻게 한다? 계속 반복. 우리가 한 번 하고 이렇게 다 암기하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자, 핵심에 토지 이동 갑니다. 자, 이쪽 파트에서는 또 키워드는 이거죠.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일 거냐, 여기에 지적소관청일 거냐,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죠? 그럼 이 키워드 잡아 들어갈 때는 설문에서 뭘 봐야 돼요? 그렇죠. 모든 토지 나오면 누구다? 국장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거 나오면 뭐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괄호 넣기 할 때 여기와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거 이런 거 여러분 문제 많이 봤잖아. 그치? 네. 그래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자라면 국장, 토지 이동이 있을 때라면 지적소관청. 그런데 다만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 이것도 키워드죠.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질문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데? 그럼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잖아요. 직권 정리 절차, 이걸 가지고 작년에 물어봤잖아요. 지역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이동이라는 거 조심하라고 했죠. 그죠?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하면 안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됐죠? 예.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작년 시험 이제 정답이었잖아요. 시도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그죠? 2번 질문.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죠. 그죠? 그러면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뭐 하고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죠? 그럼 조사를 하면 토지 이동 어디에? 조사부에
토지이동 조사부에 현황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직권정리 절차는 계획의 수립, 조사부 작성, 정리결의서 작성, 정리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계획은 어떻게 수립한다? 시군구별로, 그 다음에 부득이하다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조사부 작성하고 정리결의서 작성해서 최종적으로는 정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위신청 볼게요. 대위신청 나올 개연성 없다라고 했죠. 딱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도로 이런 토지, 공공용도의 지목, 이런 토지를 될 토지는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라면 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 주택법에 한 공동주택부지라면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민법 404조의 규정에 의한 뭐다? 채권자. 그래서 4가지 정도 가볍게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과거 27회 때인가 한 7, 8년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문이 4개밖에 딱 없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자, 그 다음 자, 토지이동 이제 사유로 넘어오죠. 토지이동 사유에서는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이동 사유들이죠. 그럼 6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온 해도 있었습니다. 안 나온 해도. 물론 나온 해도 있겠죠. 근데 안 나온 해가 더 많아요. 나온다면 있잖아요. 합병이라든지 해면성 말소 뭐 이 정도 2개 가지고 출제는 좀 선호를 합니다.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뭐 지목 변경 낼 만한 지문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 선생님 나는 합병과 해면성 말소만 하면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 나머지 지문들은 간단하게 보면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다 사유가 발생한 날, 사유가 발생한 날, 사유가 발생한 날, 사유가 발생한 날, 사유가 발생한 날이죠. 근데 받으러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통지받은 날이니까 특이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인이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보겠지. 뭐 기산점을 물어본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얘네들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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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인데 얘만큼은 며칠이다? 90일이니까 얘 또 물어보겠지 뭐. 자, 그런데 그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잖아요. 그죠? 60일인데 그 중에서 특이한 놈이 있거든요. 그 특이한 놈이 얘잖아요. 분할과 합병. 얘네들은 세모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 말은 뭐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번 신규 등록부터 지목 변경 가지고 기산점을 물어본다면 분할이나 합병이 정답이 될 개연성이 높겠네. 왜? 분할과 합병은 원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기산점을 가지고 물어본다. 전체적으로. 통지받은 날 얘 갖고 묻겠지. 날짜 가지고 나는 내고 싶어. 그럼 얘 가지고 내겠지. 이렇게. 근데 딱 정해지잖아. 자, 그 다음에 합병과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닐 거고, 등기 촉탁은 다 해줘야 되는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부터 살펴보죠. 자, 신규 등록에서는 뭐, 이상한 거 다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신규 등록의 키워드는 뭐다? 판매 기소죠. 판매 기소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자에 관한 증명서면들은 다 등기부예요. 그러나 신규 등록만큼은 등기부가 있을 수가 없죠.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소유자를 어떻게 입증할 거니 하는 방법이 판매기소, 법원확정 판결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인증 사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기에 등기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우리 어떻게 암기했다? 자동 판매기 암기했잖아. 자동 판매기. 그래서 커피 뽑아 먹을 때 제가 항상 자동 판매기 앞에 서면 판매기소 떨려가지고 뭔지 한번 떨려봐라 했죠. 그죠? 법원확정 판결, 매립에 관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면서 사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거기에 등기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오케이, 끝. 자, 그다음 등록 전환 봅시다. 등록 전환에서는 키워드는 면적이죠, 면적. 등록 전환에서 키워드는 면적, 그죠? 면적만 조심하면 된다, 그죠? 용어 정리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거. 그래서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 여기 있는 거 4가지 정도는 가볍게 정도는 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산지관리법,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다음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서내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여기에서 4가지 중에서 선생님 저는 이거 내가 다 암기하기 좀 불편하네요. 1번이라도 암기하시라고. 1번. 1번이 가장 대표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암기하고 싶어요. 4개는 힘들지만 그럼 4번 이렇게.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와 도시군관리계획서 내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 전환의 대상이 된다. 이 2가지 정도만이라도 가져가시라고요. 오케이. 자, 처리 절차. 등록 전환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 전환 측량 성과 등을 토대로 토지장 지적도에 새로운 토지 표시사항을 등록한다. 이때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 전환 측량 결과에 의해 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결론은 뭐예요? 등록 전환 측량 성과를 토대로 등록 전환 측량 결과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되지 기존 것을 그대로 옮겨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럼 그때 넘어가는 거 이제 그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뭐라면 이대라면 등록 전환될 면적, 여기서 등록 전환될 면적이 뭐예요? 금방 읽었던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값이 있잖아요. 그게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그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임야도의 경계를, 면적과 경계를 여기서 키워드, 지적소관청이 직권오류를 정정한 후 토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여기에서 주의될 게 뭐냐면 오차 허용, 잘 들어야 돼요. 오차 허용범위 이내든 초과든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결과값 면적을 등록하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정리하는 순서에 있어서 이내인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 전환 측량에서 나온 결과값을 토지장에 등록을 하고 기존의 임야대장, 임야도를 폐쇄시켜 버리면 돼요. 근데 초과할 때는 기존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을 지적소관청이 먼저 직권으로 정정을 해놓고 등록 전환될 면적 있잖아요. 그 값으로 직권으로 정정해놓고 토지대장 지적도로 경계와 면적을 등록한다는 거예요. 하고 임야도, 임야대장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전환 측량 결과값을 옮겨 등록하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임야대장, 임야도도 폐쇄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기존 임야대장, 임야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뭘 해놓고 정정을 해놓고 폐쇄한다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에요. 그 이유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면적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내일 때는 있잖아요. 옮겨 등록하고 바로 폐쇄해도 돼요. 그럼 면적이 연속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초과할 때는요. 옮겨 등록하고 바로 폐쇄해버리면 전 면적과 후 면적의 연속성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존 임야대장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정정을 해놓고 폐쇄시킨다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직권 정정 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 측량 면적을 그대로 옮겨 등록하고 폐쇄,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 후 이 문장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지 분할. 자, 분할은요. 자, 분할의 대상 토지. 자, 이런 토지가 분할의 대상 토지라고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토지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일용이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행하기 위한 경우, 이 세 가지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놈, 뭐다? 일용이인 경우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라는 신청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신청을 할 때는 뭐도 함께 제출한다?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그래서 분할에서의 키워드는 뭐였다? 우리가 항상 일용이가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됐죠? 예. 자, 그 다음, 이 지문은요, 출제원이 분할해서 낼 지문이 없으니까 가끔씩 내거든요. 가끔씩 내는데 이 지문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분할 측량할 수 있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죠. 거꾸로 읽으면요. 분할 측량을 하려면 경계점 표지는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가 우리가 법 조문의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하려면 뭐는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 표지는 설치한다.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구체적으로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아,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뭐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보세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뭐 크게 쟁점화 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합병 여기에서는 보세요. 합병이 제한 사유 때문에 쟁점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병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출제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합병에서는. 그래서 이 지문은 등기법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지적법에서 토지가 합병이 되어야 등기해서 하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합병이 안 되면 하필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하고도 연결된다? 토지 하필 등기하고도 연결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끝났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부터? 이제 면접부터 해서 천천히 탁탁탁탁탁 체크해 나가면서, 아, 이런 거 했었지. 이런데 이게 중요해.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또 3교시 수업 딱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해야 정리가 좀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좋아요.